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편안하고 자연적인 호흡을 갖다가 역행하는 거거든요. 사실 역행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처럼 잘못된 결과 우리가 얘기했듯이 주화인마, 뭐 무협제 나오는 기혈이 엉켜갖고 오히려 이게 질병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네. 설명하고 있고 네, 네. 저도 그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답변 드릴까요? 또 더 질문하실래요? 아닙니다. 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답변 드릴게요. 우리 김재명 원장님이 표현한 방법 역복식 호흡이란 말도 썼어요. 역복식 호흡이란 말도 썼어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잖아. 뭔 소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어. 기호흡을 몸으로 한단 말이에요. 기호흡을 몸으로 함으로 해서 역복식 호흡이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말한처럼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네. 그 왜냐면 몸의 상태하고 호흡 방법을 남 들이쉬고 내쉬고 이게 하는 건데 그거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최근에 얘기하잖아요. 기호흡은 몸이 하는 호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는 호흡은 뭐 들이쉼을보다 날숨을 길게 하라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비슷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면 돼요. 그리고 폐활량이 충분히 되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기호흡이랑 연결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호흡은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수련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10%에서 15% 만약에 효과가 없고 잡생각을 하면 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쉬는 그 호흡에는 기가 10에서 15% 정도가 포함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해야 내 몸이 내 기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기호흡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씩 기를 보충합니다. 이게 전기 자전거가 페달로 전기 돌리면 전기가 축적되듯이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호흡을 편하게 하고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편하게 하면은 저절로 기가 쌓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그 보충량이 적어요. 보충되는 게 점점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잠에 드는 상태에서는 그나마 그 호흡을 잘하면 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플러스가 돼요. 기호흡이. 그래서 기호흡을 안 하는 사람도 저절로 기호흡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호흡을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다들 잘 모르니까 몸으로 통해서 기호흡을 하라고 들숨 날숨 한다고 하는데 이 기호흡은 들숨 날숨이 없습니다. 들이셔서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기호흡은 들이셔서 그대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 숨은 들이쉬고 내쉬는 거지만 기호흡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의식 유체가 하는 거예요. 유체는 우주와의 에너지를 맥동으로 주고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호흡을 하는 실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태권도를 지도해서 봐도 이걸 잘못 가르치면 관절염, 무릎 나가고 발목 나가고 골반 나가고 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알고 가르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모든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면 이거 다 이걸 골병 드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결과 나와서 이 우리가 지금 이게 도수를 하는 것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어쨌든 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양식 중에 하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또 그러면 사번님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결과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말씀을 결과값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숨 쉬는 호흡하고 기호흡을 그렇게 연동성은 있지만 들숨 날숨 개념하고 역복식 호흡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기는 유체가 자기 에너지 얻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의 자아 유체가 내 몸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잖아요. 몸뚱아리하고 몸뚱아리의 물질의 허공 공간에 나의 자아의식 유체의 기운이 같이 같은 공간에 있거든.
그죠? 그리고 개들은 늘 움직이는 데 있어요. 귀는 움직이는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뼈 206개, 관절 143개가 있는데 특히 이거 무릎 관절, 고관절, 어깨 관절 이런 데 있죠. 관절 부분. 예, 관절 부분에 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쓰는 것은 관절 부분에서 기가 에너지를 줘서 쓰는 건데, 그죠? 그러면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면요, 이 관절이나 이런 데 있는 기가 거기에 있어요. 모여 있다가 탁기가 돼버려요. 탁기. 그래, 탁기가 돼버려서 몸을 풀어서 이 탁기들을 내보내지 않고 바로 써버리면 오염된 기운으로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몸을 풀어서 우리 몸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풀어서 몸털기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내 몸에 있는 관절 마지막에 있는 탁기를 탈탈탈탈탈탈탈탈 털어내서 이런 부분을 손바닥, 장심하고 발바닥, 용천하고 이런 데로 털어내는 그거를 한 몸으로도 하고 의식으로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텅 비운 상태에서 나의 의식이 굉장히 마음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청정한 순수 기가 쭉 진공 상태에서 들어와요. 저절로 그럴 때는. 그럼 다시 깨끗한 기운이 들어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뻗기가 많잖아요. 태권도는. 그죠? 그러면 모아고 있는 기를 쓰는데 많이 쓴다고. 기를 발출하는 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태권도는. 그런데 그걸 이제 요령껏 하셔가지고 그거는 태권도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뭐를 좀 더 두면 좋으냐면 기를 끌어당기는 그거를 조금 방편을 생각하셔가지고 남들은 잘 몰라. 태권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관장님은 뭘 시켜 뭔지는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관장님이 시키는 대로 뻗으면 힘이 더 잘 전달이 되고 세지는 거야. 그 기를 모으는 그 방편을 여러분 그러고 싶은데 요즘 애들이나 부모들이나 그걸 원하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표 안 나게 하라니까. 표 안 나게 몸 동작 중에서 네, 유연하게 하는 동작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원장님께 한번 제가 궁금한 거. 그러면 저기 도수를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수련이나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의 그 전전두엽을 비교한 거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이 전전두엽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여기 그런 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뇌파 찍고 할수 있죠. 우리 좀 의견 그게 좌우가 균형돼 있고 전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명상도 있어요. 명상도 있고 기술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 게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발전되면 그런 애들 공부 잘하더라고. 이게 회로가 굉장히 어쨌든 전전두엽이 발달된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여기가 발달시켜야 돼. 제 생각에는 얘가 발달돼야지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인성도 좋아지고 IQ가 좋아지고 이런 괜찮아. 지구력이 좀 좋아요. 괜찮아요. 공부 잘하고. 그렇죠. 뭐든지 꾸준히 해야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판단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다 하면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된 다음에 옮겨와서.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이런 좀 학습하는 그런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전두엽이 상당히 큰 그거는 거의 엄청난 거고 전전두엽을 발전. 여기가 까만 애들은 진짜 공부 하나도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 우리 같은 성인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병원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가령 이제 생활 습관이 나빠가지고 병이 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지방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생활 습관 바꿔야 되겠다 얘기하는데 못 바꿔요. 이게 나쁜 사람. 그냥 자기 하던 매일 편하니까. 정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의지력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한데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왜냐면 그렇다고 기술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명상하라고 그러는 애는 더 못하는 거죠. 하라고 해도 거부할 거고. 도나누리를 들어봤냐고. 사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방법은 이렇게
가둬놓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큰일 나죠. 군대에서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는 그냥 편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특히 나이 먹어가지고는 이제 생활습관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꾸는 사람이 이 튼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아까 얘기했던 팔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망가졌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팔자가 운명인데 운명은 자아의 설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자아를 컨트롤해 줄 수 있으면 돼.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상대방의 사부님 같은 분이 있으면 되니까. 상대방의 자아 부분을 이게 소통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부님 그 노하우를 빨리 여기다 근데 이제 오픈하시죠. 사부님한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발달된 거예요. 그 정도면 그리고 의지가 있는 거니까. 생각이 있는. 그거 뭐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잔소리하면 막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최근에 젊은 애가 저한테 사사를 받습니다. 걔가 윤모식이라는 젊은 친구인데 이제 화요일 날 2번 봤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저하고 통화로 한참 해요. 그러면 걔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한의사였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기호흡을 시켰어. 기호흡을 했다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쪽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기심이 있어. 그리고 궁금한 거야. 근데 어디 물어봐도 제대로 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기가 쉽지 않았고, 우리 박사님 유튜브를 보고서 박사님한테 박사님한테 이제 찾아와서 박사님한테 이제 개인 면담을 해서 좀 얘기 좀 하다가 이제 박사님이 내가 오니까 나한테 넘겼어. 걔를 질문에 계속 질문하니까 박사님도 이제 답변해 주다가 이제 야 그거는 우리 이제 이 사범님이 최고니까 이 사범님한테 나한테 넘겨와가지고 내가 기꺼이 이제 내 아들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어요. 어려요. 그런데도 난 동생처럼 내가 이렇게 대하지. 그리고 뭐든지 질문해라. 그 앉아가지고 질문하는 거 다 답변해. 5번 다 하죠. 그럼 다 하고. 야, 너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와. 근데 왔는데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깜빡해가지고 1시간 이상 늦게 갔는데도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1시간 반 동안 또 딜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계속 했어.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조금 환하게 바뀌더라고. 수숙님 그래. 일단은 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서는 전화 통화를 했어. 전화 통화로도 또 딜이 물어봐요. 나 뭐든지 물어보라고 그러고 답변 다 해줘. 그랬더니 진짜 이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난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걔가 질문한 많은 사람들한테 듣기 어려운, 풀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 있잖아. 그런 걸 나는 답변을 다 해줘서 그랬더니 수석님 다음에 또 전화해도 되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가도 되죠?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굉장히 젊잖아요. 저는 걔가 궁금해하는 모든 거를 다 풀어주려고 해요. 모든 질문해라. 나 귀찮게 생각 안 하거든요. 기꺼이 다 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말반 도반님들도 다양한, 이제 김재민 원장님은 실생활에서, 그죠? 인간의 실생활에서 경험한, 그리고 얻은 지식들이라든가 다 이런 걸 통해서 현실적인 맞춤형으로 얘기를 한다고. 근데 내가 보면은 거기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를 모르면, 인간의 근본을 모르면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나는 그거를 경험도 좀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원격으로 조정을 해버리는 거야. 원격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 만나서 이렇게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살짝 내가 원격 조정을 한다니까. 원격으로. 상대방의 그 무의식 있잖아요. 나는 그 무의식으로 내가 아까 거기에 생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막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 좋은 의미로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나의 영혼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훨씬 고파동이고 밝아요. 그 느낌이. 그럼 상대방이 그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는데
본인의 무의식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고치고 싶을 때는, 정 고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해서 듣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30몇 살짜리 걔들. 걔도 무지 많은 호기심이 많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 무의.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답답해가지고 막 끊고서 얘기 끝난 다음에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까먹었는지. 까먹었어요. 까먹었으면 됐고.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좀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하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수업 수련회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저 핵심 그 과정만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이거 대충 오늘은 이제 지금 할 때는 몸털기만 하고 간단하게 세 동작만 끝내고 절수련 3배만 할 거예요. 3배. 아, 참. 왜 3배, 9배, 21배, 108배 왜 그러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거기 몸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을 먼저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고 몸을 완벽하게 잡은 다음에 하는 게 좋아서 초보자들은 108배, 300배, 500배, 1000배를 합니다. 그 위주로 뭐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20배, 40배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절수련을 할 때 27가지 방편으로 절수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할 때는 그거 몸동작 플러스 기호흡을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거 절수련 할 때 명문호흡을 5번, 7번, 9번까지도 해요. 명문호흡, 이거 절수련 할 때 9번 축기를 한다니까? 절수련 할 때, 초보자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 수련 그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쪽 신명 수련하고 빛 수련하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가는데 절수련은 그래서 그렇게 횟수가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3배만도 집중해서 하면 그때는 뭐냐면 몸 수련 비중보다는 자기의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의식을 집중해서 거기를 열어주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